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며 중요한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매체인 수소.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수소는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이런 미래 에너지 산업에 뛰어든 두 명의 용사.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대의 이름을 걸고 나온 백승진 용사. 연료전지에 관한 연구 주제로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비슷한 주제가 올라왔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진지남 서지원 용사. 제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여서 수소란 것부터 배워보면 언젠가는 제가 나중에 목표를 이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 두 브레인 용사가 펼치는 미래 에너지인 수소 연료 산업 현장. 함께 보실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첫 출근한 날. 기업 체험 학생들인데 아, 예. 회의 참석 가능할까요? 예, 앉으세요. 예. 마침 기업의 기술개발 회의가 열리고 있어 용사들도 참석했는데요. 우리 드론 탱크에다 연결하면은 지금 제작이 언제까지가 목표세요, 전 부장님? 산화철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월 말까지는 완성하셔서 자체적으로 액화수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장병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게 뭐 하는 장치냐면 기체 수소를 가지고 냉동을 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 조그만 옆에 왼쪽에 조그만 게 있는 게 기체 수소를 갖다가 온도를 좀 낮추고 거기다가 이제 촉매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수소를 좀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그 장치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원소기호 H인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 무색, 무미, 무취의 무공해 에너지원입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 결정체가 바로 드론의 배터리인 액화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게 액화수소로 최근에 띄운 건데 액화수소로 드론을 띄우는 회사는 전 세계에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이 다 배터리로 한 20분 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드론이 한 20분 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떠 있습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좀 셀 텐데 드론이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가솔린에 비해서 위험하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가솔린에 비해서 위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가솔린이나 이런 LPG, LNG 같은 게 위험한 게 걔네들은 새면은 연료가 빨리 확산이 안 되고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붙으면 크게 붙는데 수소는 새면은 시속 70km의 속도로 수직으로 올라가요. 하늘로. 우리가 수소를 떠올릴 때 막연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시무시한 수소폭탄 때문일 텐데요. 수소는 대량으로 그리고 특정 공간에 누출되지 않는다면 순간적인 화염만 잠시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수칙과 안전설비 등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요. 입대 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도 가물가물했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수소라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았고 그거를 이제 액화수소에서 정답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회의가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답게 전문적 지식은 필수.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입사 전에 간단하게 실력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 과장님이시고요. 피드백 같이 해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조기 졸업한 후에 지금 카이스트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소위 브레인이네요.
브레인은 아니고 열심히 과학과 수학에 정말 흥미를 가지고 남들보다는 훨씬 노력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도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그때 기억으로는 불행했고 굉장히 불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인 두 용사가 치를 시험. 총 10문항이며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신만만한 백승진 용사, 거침없이 답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세라면 100점 만점에 100점도 기대해 볼 만하겠는데요. 반면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서지원 용사, 시험 잘 치르고 있는 거 맞죠? 문제는 풀만한지. 되게 쉬운데 뒤에 문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에 문제는 이제 기초 과학 지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수소와 관련된 연료전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냈고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육군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 힘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1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춰야 합격이 되는 건가요? 딱 합격이라고 기준을 뭐 분항수로 치면 지금 10문제 중 1번이나 뭐 이제 3번, 4번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이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틀리면 이제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합격에 큰 지장이 있다니 이럴 수가. 두 용사의 자존심이 걸린 시험, 신중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는데요. 자, 이제 10분이 다 경과됐고요. 패널 자리에 놓으시고 답안지 저한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두 용사의 고심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시험지. 과연 두 용사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지에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일기예보가 따로 없습니다. 과연 점수에 반전이 있을까요? 점수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를 위한 깜짝 문제 공개. 첫 번째 문제, 주기율표 첫 번째 자리이고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원소는?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수소의 끓는 점은 과연 몇 도일까요? 테스트 결과 백승진 병장은 국내 최고 과학기술대학의 명예를 건 백승진 용사. 사실 부담이 컸습니다. 학교 이름도 말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데 내가 여기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너무 불안감이 들어서 10문제 중에 7문제를 맞춰서 매우 우수한 지금 성적을 거뒀고요. 지금 결과지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쉽다고 말하면 너무 재수가 없는 거고 시간을 조금 주셨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자세히 적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사실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상병은 다소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서지원 용사의 점수는? 지금 10문제 중에 지금 2.5문제를 맞췄고 약간 떨어진 점수를 받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려웠던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알았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렸고 저는 이 시험으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감을 다시 얻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일단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소라는 거, 수소의 끓는 점이라던가 이제 폭발 하한계 이런 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좀 암기하고 계셔야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공부를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못 적은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한 용사들을 위해 기업의 특별한 분이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액화수소 핵심 기술 보유자이자 기업 창업주인 김서영 대표. 대표님 이력을 봤는데 대표님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이스트 13학번 출신인데 예.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촬영을 하게 됐다고 들었을 때도 그 기업에 카이스트 선배님이 계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겨주시진 않아가지고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고 좀 아쉬웠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 대학의 연구원으로 나가서 한 1년 반 정도를 있다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 연구직을 계속 하시다가 창업으로 올인을 하게 되셨는데 그 계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직접 연구한 어떤 내용이 아이폰이나 뭐 이런 삼성 휴대폰처럼 누군가가 사용하라는 제품이 됐으면 좋겠는데 연구소에서 연구만 하다 보면은 논문에 그치는 경우가 99.9%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하필 왜 수소 연료 전지였어야 하는지 대표님이 그쪽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수소를 액화시키는 거를 연구 과제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했죠.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거의 20년 전쯤에 이제 그걸 했는데 쓸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사회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게 20년 전에는 액화수소를 만들어도 쓸 데가 로켓 연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료전지차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드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수소는 무한한 에너지 매체이며 다양한 원료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 성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이점으로 연구 개발에 멈췄던 20년 전과는 달리 현재는 수소 연료의 상용화가 점차 증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액화수소가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이미 선진국들은 50년 전부터 액화수소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로켓을 썼기 때문에 액화수소에 대한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신히 이제 몇 년 전에 러시아 기술을 들여와서 케로신이라고 하는, 케로신이 뭐예요? 저기 주유소에서 파는 등유라고요. 등유로 로켓을 이제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단계니까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을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전무하다고 봐야죠. 이 기술이 나중에 진짜 먼 미래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고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를 위한 어떤 충전소 이런 쪽에 액화수소를 쓰겠다라고 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사업화 단계에 들어와 있고 미래의 그 비행기들도 전부 다 우리가 타고 있는 보잉 뭐 이런 비행기들도 액체 수소나 이런 수소 연료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상상도 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일종으로도 시장이 커질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소 에너지의 국내 상용화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소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 기업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소 충전 스테이션 기업의 박종한 부장.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수소 충전 스테이션은 그 수소 자동차에다가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돼서 그 국내에도 여러 군데 수소 충전소가 건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국내 수소 충전소의 약 30%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소 전기 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충전소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기업에서도 남양, 양재, 음성 등 6개소의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첫째적으로 그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수소차는 배터리를 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자동차 대비해서 차체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고
그 전기 자동차는 한번 충전해서 뭐 100km에서 3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반면 수소차는 한번 충전으로 그 500km에서 80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기가스가 매연이 제로 오염이 전혀 없고요. 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이면서 기존의 에너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수소 자동차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울 양재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 사진입니다. 예. 평소 주유소는 많이 봤지만 수소 충전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미처 느끼지 못하는 동안 수소 연료는 우리 가까이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30년 되면은 한 100만 대 정도 규모로 한국의 수소 자동차를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차세대 모델 자동차가 내년 또 후년에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자동차 쪽에를 많이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판매되는 것만큼 또 충전소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수소 충전 스테이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셨죠? 이곳이 바로 수소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보기에는 주유소와 같은 모습인데요. 수소 충전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스테이션에 마련된 한 자동차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요 저기 네. 장병분들이 네. 직업 체험으로 수소 충전소 관심 있다고 하셔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수소 충전 스테이션의 전문가 이권재 연구원. 700바 수소 충전 설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350바 압축기, 이거는 700바 압축기, 그리고 요거는 그 수소를 400바까지 저장해놓은 버퍼 탱크, 그리고 수소가 충전되는 이 노즐 디스펜서 쪽이 되겠습니다. 350바, 700바 하셨는데 그 바가 무슨 단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바는 압력을 표시하는 그 단위의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1바는 물속 10m 위치에 있을 때의 수압과 같은 거고요. 결국은 우리 차가 700바까지 충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7,000m 물속에서 받는 수압과 동등한 압력입니다. 그럼 여기 수소 스테이션에서 저장돼 있는 수소로 얼마나 많은 차를 충전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 그 충전 설비로는 약 한 210kg의 수소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LMFC 한 대당 대략 한 5kg의 수소가 들어가니까 약 지금 한 40대 이상의 차량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구조를 알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 수소가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화학회사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최대 압력 180바를 그 저장 충전된 그 튜브 트레일러입니다. 실제로 이게 한 200kg 정도 수소가 여기에서 저장이 돼 있어서 이 수소를 지금 저희가 저 700바까지 승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여기 이렇게 밸브가 되게 많은데 이 밸브들은 다 쓰임이 어떻게 되나요? 밸브 전체 한 20개의 그 실린더가 있는데 각 실린더에 그 개폐하는 밸브들입니다. 전부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빨간 접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아, 이거는 정전기, 이 차량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갖다가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 설비가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소고 가연성인 기체이다 보니까 이 기체가 폭발하는 걸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량에 있는 정전기들은 전부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모든 구조가 다 중요하지만 수소 연료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구성품이 바로 수소 압축기라고 합니다. 수소를 압축하는 700바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압축된 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까요? 저 위에 있는 저 첫 번째 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압축이 되고 700바까지 승합된 놈이 저 가운데 그 배관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버퍼 탱크에
저장 400바까지 저장이 되고요. 이게 700바의 압력을 가지게 만드는 설비인데 혹시 막 위험하거나 터지거나 할 위험은 없는 건가요? 이 안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감지 센서가 있고요. 저 천장에 있는 저기 수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저 머리 위에 있는 저게. 그래서 여기 수소가 리크가 발생하면은 저 수소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갖다 다 다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수소는 바로 이와 같은 이 가스 제어 판넬이 되겠는데 제어를 받고 전자 밸브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저 밖에 있는 디스펜서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실제 그 디스펜서를 보면서 차량이 어떻게 충전하는가를 갖다가 한번 실제 보도록 하죠. 수소 충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실제 수소를 충전하는 장소입니다. 앞서 본 수소 압축 패키지 외에도 충전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핵심 구성품이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700바 충전을 하기 위한 그 바로 고압가스 노즐이 되겠습니다. 700바요. 저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예, 만져는 볼 수 있어요. 오. 이거 저희도 차에 바로 충전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이게 주유소 설비랑 비슷하죠. 생겼네요. 네, 비슷합니다. 혹시 그럼 기름이랑 비교했을 때 수소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인가요? 대량 생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수소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한 7,000원 정도. 향후에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이러한 수소의 가격은 더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소 1kg당 약 80kg 정도 가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LFC에 약 5kg의 수소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400km 이상 되는 주행 거리를 달성할 수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연료량인데 그거를 5kg라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가격으로는 한 35,000원 가량 그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진짜 고효율의 비전 있는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소 전기 차량이 등장합니다. 차량의 수소 충전 과정을 본격적으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충전구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리세터컬이라고 합니다. 이 충전을 하기 전에는 이제 접지를 해야 되는데 수소 충전 과정은 이렇습니다. 맨 먼저 수소 충전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를 합니다. 접지가 된 상태에서 충전구에 충전기를 가져갑니다. 확인을 하고 바로 그 후 연료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를 통해 충전 상황을 지켜봅니다. 캡으로 올라가고 압력이 변화가 됩니다. 혹시 이거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드나요? 충전 시간은 5km 충전하는데 대략 한 8분에서 10분 사이에 소요됩니다. 충전기 자체에 부착된 모니터는 통합 모니터와 연결되어 충전량, 충전 압력, 충전 온도, 차량 정보 등 시스템 저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수소 전기 차량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충전은 끝났습니다. 그 방금 전에 충전된 수소가 저장 용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결합해가지고 H2O 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는 뽑아가지고 바로 이 모터를 구동하고 그 모터로 이 바퀴를 굴려서 이 차는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출가스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H2O 물밖에 나오지가 않는. 연소 생성물이 물 밖에 나오지 않으니 청정 연료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환경 차량의 실제 시승감은 어떨까요? 용사들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소음이 작네요. 아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마치 KTX 탄 것 같이 약간 뭔가 이상하다 되게. 기존의 것들은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그런 내연기관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그 일로 인해서 마찰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한 소음도 없고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마찰도 발생치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없는 차 이런 거 막 원하고 남자들의 로망이고 하잖아요. 진짜 이거 시중에 나오면은 좋은 반응 얻을 수 있겠네요.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 외에도 수소 전기 차량의 장점은 또 있을까요? 요즘 막 미세먼지 하면서 그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소 연료차가 상용화가 되면은 물밖에 배출하지 않으니까 미세먼지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초미세먼지에 의한 그런 피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지칭하는 용어인 신재생에너지. 그중 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 그리고 수력에너지는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이 적고 날씨 등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동과 저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는 고효율이며 많은 양의 에너지 방출이 가능하고 소음과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미래 에너지로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땠어요? 진짜 좋은 차네요. 되게. 18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개발돼서 나올 겁니다. 시중에. 그 차 나오면 제가 꼭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많이들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두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임무 수행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액화수소 저장 용기가 있는 연구실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액화수소 저장 용기에서 이쪽 저장 용기로 옮길 겁니다. 액화수소를 저장 용기에 담기 위해 온 거네요. 수소 에너지의 대가 강상우 박사님. 이 실험실 들어가기 전에는 우선 여기 그 좋은 장비를 좀 입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저걸 좀 한 분씩 입어주세요.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복은 필수라고 합니다. 기업과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 연구 개발한 수소 액화 장치. 이곳에 국내 액화수소의 핵심 기술이 응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기체 상태 수소를 액화시키는 이 장치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장비인데 기체 수소를 4원에서 300켈빈의 온도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 안에서 수소가 액화가 돼가지고 액체 수소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장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다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장치예요. 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지금 하나다. 지금 그 액화수소를 만드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 이런 점이 굉장히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200리터 용기 볼륨에 갖고 있고 이게 액체 수소 레벨 게이지예요. 현재 지금 한 50리터 정도 이 안에 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기 액체 수소 저장 탱크에다가 여기에 있는 액화시킨 그 액체 수소를 저쪽으로 오늘 보낼 일을 할 거예요. 여기 몇 리터를 넣고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용기가 한 3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예요. 아마 저기다 넣는 거는 아마 한 5분 정도면 다 넘어가요. 깜짝이야. 국내 하나밖에 없는 수소 액화 장치라 궁금하긴 한데요. 연기도 나는 것 같고 소리도 큰데 이상 없는 거 맞죠? 왠지 좀 불안한데요.
이게 나가고 있는 가스가 수소가스. 수소가스예요. 뭐 사람한테 해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 전혀 없어요. 다른 그런 그 일반적인 가스보다 얘가 덜 위험한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가스보다 가볍기 때문에 노출만 되면 엄청난 속도로 위로 올라가요. 확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외 벌판이나 우리가 이렇게 팬으로 뽑아낸다 그러면은 그냥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네, 지금 이제 다 들어갔어요. 수소 액화 장치를 이용해 수소 저장이 끝났습니다. 단 5분 만에 수소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기까지 기업과 한국과학기술원의 끝없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수소 액화기에서 수소를 액화를 시키고 그러면 그 안에 액체 수소가 만들어지면은 액체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초기에 만들었던 5리터짜리 액체 수소 저장 탱크가 되겠어요. 모든 움직이는 어떤 장치,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로켓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행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움직이는 모든 장치,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거에 아주 적절한 연료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선에 실리는 이 액화수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 액체 수소를 이쪽에다 공급하기만 하면은 연료전지에서 수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기와 물과 열이 나와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열과 물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인 우주선을 우주공간에 쏘게 된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액체 수소예요. 박사님,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액화 수소를 이용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전망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대형 액화 수소 플랜트가 없어요. 그 우리 아까 실험실에 있는 그 수소 액화 장치가 유일한 장치고 그 액화 장치의 성능이 시간당 1리터를 액화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근데 적어도 플랜트라고 하면은 시간당 1000리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랜트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액화 수소 플랜트를 만들어도 어디다 쓸 거냐? 이게 아직 없는 거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수소 대형 액화 플랜트를 개발하려는 그런 과제가 시작될 예정에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요구되는 지금, 수소 에너지의 연구는 에너지 확보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에너지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용, 촬영 및 취미용, 농업 등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드론. 세계 드론 시장은 2022년에는 약 12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이 드론 시장의 확대 전망에 발맞춰 드론의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짧은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드론의 채공 시간을 늘리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론 연구 개발팀의 최항철 상무. 수소는 이제 수소 탱크에 이제 채워져 있죠. 그럼 혹시 이게 수소를 담는 지금 차 있는 상태인가요? 예, 약간 이제 차 있고 이제 좀 더 채워야 되는 이제 상태입니다. 여기는 뭐 기체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이제 기체 수소가 들어가 있고 이제 상용으로 이제 나와 있는 드론 중에 이제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드론은 모두 이제 기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체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에 이제 작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이제 채공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액화 수소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키스트와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이제 기체 수소를 액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이제 용기일 경우에도 더 많은 양을 여기 이제 수소를 담을 수가 있죠.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이 드론의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일반 드론의 채공 시간은 고작 20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체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이 드론은 무려 2시간 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액체 수소 탱크 가져왔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드론용 액체 수소 탱크에다가 옮기기 위해서는 이 밸브와 이송관을 통해서 저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드론 시장은 연 10%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농업용, 공장 관리, 국가 인프라 재해 관리 등의 드론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짧은 채공 시간은 드론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러한 드론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수소 연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업은 한 발 더 앞선 기술을 선보입니다. 바로 액화 수소 드론입니다. 오늘의 액화 수소 드론 시연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그 액화수소 비행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최초로 한번 성공을 했고요. 시운전을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장병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장병들도 같이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계 최초 액화수소 드론 시연에 성공했던 기업. 이번이 그 두 번째 시연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게도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역사적인 드론의 두 번째 비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드론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비행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지금 햇빛이 많이 강한데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기화가 많이 돼서 압력이 더 높아질 우려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수소 저장 장치는 진공 단열을 사용해서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3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3시간 비행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계속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앞으로 뭐 4시간 또는 8시간, 최종적으로는 10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실험인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인데 그렇죠. 지금 성공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일반 드론의 채공 시간은 20분, 기체 수소 드론이 2시간, 액화 수소 드론의 비행은 무려 3시간이 가능합니다. 쓰임새가 다양해 앞으로 그 가치가 더 높아질 드론 산업. 그 드론 산업의 선두를 목표로 드론 수소 연료 개발에 온 힘을 쏟는 기업. 앞으로 2시간, 3시간을 넘어 10시간 채공이 가능한 드론을 볼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이제 좀 있으면 수소 연료 산업이 크게 부흥할 거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그 지금 기초를 이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론 연료 산업에 이어 기업의 또 다른 핵심 개발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회사는 앞서 보신 수소 드론 이외에 또 이동형 수소 스테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제 충전해줘야 될 이제 충전소가 이제 필요한데 그 충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이동형 수소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수소 스테이션을 좀 작게 만들어서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이제 충전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동형 수소 스테이션인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수소 스테이션을 건설하는 비용이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액화 수소 이동형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한 10억 내지 15억 그 정도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소량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약 1,500리터급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 1,500리터로 약 25대의 그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를 액화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 수소 탱크라든가 냉각기라든가 해서 압축기로 펌프를 해서 그 수소를 정제해서 수소 액화를 시켜서 그걸 저장해서 나중에 차량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체 수소를 받아서 그거를 미리 예냉을 한번 시켜주고 그 이후에 이제 냉각기에 넣어서 용량을 저장해서 액화시키는 걸로 들었습니다. 액화 수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병들께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멋진 시스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만드셔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미션 이동형 수소 스테이션의 도면을 완성하라. 미션을 처음 받았을 때 저희가 내부에 대해서 그 박사분들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동식 트레일러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쪽으로 고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면을 처음에 그릴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난감했었는데 저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단서를 하나씩 잡다 보니까 언뜻 그림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한 수소연료 지식을 뽐낼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대 출신의 브레인 백승진 용사가 생각하는 이동형 수소 스테이션의 도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동식 트레일러는 먼저 안전성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상단에는 사고가 났을 때 수소를 빠르게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는 배출구, 그리고 트레일러 후면에는 그 수소를 주입할 때 스파크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접지선, 이 접지선을 열지 않으면 절대 수소를 주입할 수 없게, 그리고 트레일러의 측면에는 소화시설을 추가해 줌으로써 쉽고 빠르게 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인간미 넘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서지원 용사. 에너지 고갈에 관심이 많아 전공도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했다는 서지원 용사의 도면은 어떨까요? 저는 수소 탱크를 맨 앞에 크게 두고 그 바로 옆에다가 펌프를 지금은 직렬식으로 돼 있는데 병렬식으로 나눠서 고효율적으로 만든 다음에 냉각기로 기체로 만들거나 액화를 만들거나 둘 다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할 생각이고, 이 장치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비상벨을 울릴 수 있게 천장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공대생의 명예를 건 두 용사의 이동형 수소 스테이션 도면을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병장 백승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위험성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있는 기체 수소가스를 하늘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뚜껑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폐구가 바로 열리면서 수소를 하늘로 뽑아내는,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일러 후면에는 그 접지선을 달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디스펜서를 통해서 차에 가스를 주입을 할 때 스파크가 튀면 안 되는데 접지를 하지 않으면 주입구를 꺼낼 수가 없게, 그런 약간 구조적 설계를 마련을 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즉 안전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둔 그런 거네요. 저희로서도 참고해야 될 부분인 걸로 생각이 돼요. 저희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랑 매우 흡사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에 아주 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명 버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 배치된 게 수소탱크인데, 수소탱크를 크게 해서 기체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펌프기로 이동한 다음에 펌프기에서 냉각기와 온열기를 한 곳에 두는데 액화 양을 넣은 다음에 주유소로 주입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필요 없는 양은 수소탱크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저는 설계를 했습니다. 수소 탱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액화 탱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액화탱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수소 탱크, 수소 기체죠. 기체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맞는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기체 부분과 이제 액화탱크 부분을 이제 바꿔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저런 냉온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저러한 개념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동형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두 분이 설명하신 거와 매우 유사하게 저 왼쪽 편에 그 액화된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있죠. 액화수소 펌프가 이제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가열 장치입니다. 이제 가열 장치고, 가열 장치를 통해서 기체로 이제 변환이 되면 충전기로 차량에 이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하셨는데, 아까 뭐랄까 기대가 되는 앞으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 배워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현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에너지 자원의 한계성과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인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 정점에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액화 수소 연료 기업 체험을 통해 두 용사는 수소 연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이 수소 연료라는 분야가 진짜 비전 있고 미래를 위해 확실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걸 느꼈고, 한번 도전을 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겠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까지 자리 잡고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수소 에너지는 가장 보편화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는데요. 그 중심에 두 용사의 활약이 있기를 기대합니다.